안녕하세요. K리그를 사랑하는 직장인 성사와 양군이 전하는 K리그 프리뷰,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업로드됩니다.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거침없이 남겨주세요. 9월 A매치 기간이 10월로 연기되면서 K리그 일정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예정되어 있던 라운드는 다음 주인 9월 첫째 주 주말로 연기됐습니다. 그럼 2020 하나원큐 K리그1 시즌 두 번째 전북 현대와 강원FC의 프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주를 잡고 리그 5연승을 기록한 전북이 승점 1점 차로 선두 울산을 바짝 쫓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은 홈에서 대구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성남과 승점 18점 동률이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순위 변동 없이 8위에 있습니다. 상위 스플릿 마지막 자리 6위 서울과는 승점 2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리그 5연승, 더 나아가서 전대회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은 최근 6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4무 2패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디펜딩 챔피언답게 리그에서 30골을 득점하면서 울산에 이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점도 단 11골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리그에서 가장 낮은 실점률을 보입니다. 강원은 이와 상반되는 데이터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실점 경기는 단 3번밖에 없는데요. 그중 한 번은 지난 4라운드 전북을 상대로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전북은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11라운드 성남과 유일하게 비기면서 7승 1무로 압도적인 홈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홈에서 펼친 8경기 동안 단 4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은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반면 강원은 이번 시즌 원정길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해 인천 다음으로 좋지 않은 성적을 보입니다. 1승은 5라운드 인천을 상대로 거뒀습니다. 원정에서 펼친 9경기에서 단 7득점밖에 터지지 않아 아주 심각한 득점적 난조를 보입니다. 그래도 가장 최근 원정 경기 16라운드 광주전에서 2골을 득점했습니다. 전북의 최다 득점자는 한기원 선수로 7골을 기록 중입니다. 리그 득점 공동 5위, 공격 포인트 공동 4위에 있습니다. 강원은 고묘열 선수가 6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손준호 선수가 5개의 도움으로 어시스트 공동 2위에 있습니다. 강원의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린 김승대 선수는 전북의 인대생이라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전북의 구스타브 선수가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김보경 선수도 최근 4경기 4골로 물오른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의 김지현 선수는 최근 출전한 3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팀의 패배를 막았습니다. 조재환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지는 6경기나 지났습니다. 김승태 선수가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재환 선수의 활약이 더욱더 필요한 강원입니다. 역대 전적은 역시 전북이 17승 2무 4패로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만 놓고 보면 2승 1무 2패로 동률입니다. 김병수 감독님이 강원에 부임하고 전북전 2승 1무 3패로 타 팀들보다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첫 맞대결에서 강원은 1대0 승리로 무려 8년 반 만에 전북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북이 2승 1무 1패로 앞선 채 지난 시즌을 마감했는데요.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 다시 강원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홍정우 선수가 15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강원이 수적 우위를 점해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한 명 적은 전북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쳤던 기억이 나네요. 최근 K리그 축구도사로 거듭나고 있는 손준호 선수도 지난 시즌 득점한 5골 중에서 2골을 강원을 상대로 뽑아내면서 강원전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지난 경기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읽고 넘어가주세요. 송범근 골키퍼가 최근 안정된 모습으로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홍정호 선수는 지난 경기 결장했지만 부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김진수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른쪽 윙백에는 최근 최철순 선수가 나서고 있지만 이용 선수가 선발로 나서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선은 전북 특유의 두꺼운 스쿼드로 모라에스 감독이 본격적인 로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경기 후반전만 소화한 한교원 선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프로 데뷔골을 득점한 이성윤 선수도 언더22 자원으로 선발이 유력합니다. 최근 4경기에서 4골을 득점한 김보경 선수와 스트라이커에는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하는 구스타보 선수가 선발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은 부상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광현 골키퍼와 중원자원 이현식 선수가 계속해서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14라운드 뇌진탕 증세를 보인 한국영 선수도 16라운드 경기 중 다시 어지럼증을 호소해 지난 경기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지난주 프리뷰에서 강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포메이션 변화를 예고했던 김병서 감독님도 지난 대구전에서 3백으로 전환해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풀백인 신세계 선수가 센터백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신강훈 선수와 윙어 김경준 선수가 윙백으로 나섰습니다. 김승대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므로 김지현 선수나 정석화 선수의 출전이 예상됩니다. 중원은 상대가 전북인 만큼 이재권 선수와 조지훈 선수의 안정적인 조합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병수 감독님이 4백을 선택한다면 중원은 조지훈, 이재권, 이영재 선수의 중원 조합이 예상됩니다. 언더22 자원으로는 서민우 선수의 선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슛. 관전 포인트는 전방 압박을 꼽아봤습니다. 두 팀 모두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팀으로 최후방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또한 공격적인 운영으로 보는 팬들의 눈도 즐겁게 하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상대의 최후방 빌드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방 압박이 필수입니다.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패스를 가로채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팀이 지난 4라운드에 맞붙었을 때도 강원의 전방 압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반전 홍정호 선수의 퇴장을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꼭 득점이 아니더라도 전방 압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변칙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슛. 그래도 역시 디펜딩 챔피언 전북이 한 수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바로우 영입 후 선발 명단에 빈틈이 없는 스쿼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 무대를 경험한 왼쪽 김진수 선수와 바로우 선수의 파괴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교원, 구스타보, 김보경, 그리고 프로 데뷔골을 득점한 이성윤 선수까지 이름값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강원은 앞서 최다 실점 2위, 무실점 경기수는 꼴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3백으로 변화를 주면서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또한 강원은 김병수 감독 부임 후 전북전 타 팀들보다 비교적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강한 면모를 보였어도 김병수 감독님 또한 전북전 2승 1무 3패로 아쉽게 열세입니다. 사실 전북과의 상대 전적, 특히 최근 10년간은 우세할 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전북의 승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슛! 마지막으로 K리그 1 18라운드 경기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저녁 6시 연승을 기록한 인천이 상주 원정을 떠납니다. 인천에 패배한 수원은 7위로 올라선 부산을 토요일 오후 8시에 맞이합니다. 일요일에는 오후 5시 반 선두 울산과 6위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포항과 성남 그리고 오늘 프리뷰한 전북과 강원의 경기는 일요일 저녁 7시에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와 광주의 경기가 8시에 킥오프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이 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첫 번째 프리뷰는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 FC의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